그러면 여기까지 그 ICT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타산업과 융합해서 나오는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어떠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전공?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란 말은 나중에 생겼지만,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존 스노우가 19세기 중반 영국 런던에 콜레라가 굉장히 번창을 했답니다. 근데 콜레라가 이 지역에 콜레라가 퍼지면 또 저쪽에 콜레라가 이렇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저희 코로나 겪었듯이 전염병이었단 말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퍼지지? 뭐가 문제지? 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콜레라 독이 어떤 물을 통해서 전파를 되기보다는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공기를 통해서 왜 어떻게 전파되는지 지도에 이렇게 그 당시에 19세기 중반에 영국이 런던 지도에 이렇게 찍어 봤더니 어떤 패턴이 있다란 말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요런 패턴을 보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가 나오는 학문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직업이 그 기본적인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ICT의 기본 기술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IoT들이 뭔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요. IoT 아까 그걸 뭐 건물에 붙이면 건물에 대한 안전, 농업에 붙이면 농업에 대한 성장, 생산성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센서들을 붙여서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려면 사람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계가 수집을 해서 그 대량의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이 나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다 빼버리고 중요한 정보만 수집을 해.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이러한 정보야. UAM이 나르기 위해서는 기상 정보가 가장 중요해. 상대방 UAM 기체가 날아가면 걔 위치 정보도 난 필요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정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통해서 그게 머신러닝이 됐던 딥러닝이 됐던 AI가 됐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쪽은 이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분석을 통해서 뭔가 내가 정보를 얘는 UAM이 나르려면 상대방 정보와 기상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우리는 통로를 이렇게 만들면 좋아. 그 다음에 버티포트는 어느 위치에 위치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탈 거야. 이런 것들의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 딱히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데이터 수집하는 분야,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런 분야를 엔지니어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분석해서 그걸 시각화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략을 수립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아하는 분석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쪽이 조금 더 많으면 수집 쪽이 좀 더 많으면 엔지니어라고 부르고요. 이쪽 분석해서 전략 수립하는 어떤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하든지 뭔가 서비스를 만들 이러면 분석가 쪽이라고 조금 더 근처로 가서 이렇게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차이는 과거의 통계학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주로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숫자 데이터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 그것만 다뤘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IoT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게 숫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들어오고 음성도 들어오고 전파도 들어오고 동영상 들어오고 각종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2017년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생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21년도까지만 썼는데 24년도에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이름은 똑같진 않지만 관련 학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ICT와 관련된 전공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들이
네,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들이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신호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정보통신 기반 기술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학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코딩하고 데이터 프로그래밍하고 설계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 관련된 전공들이 이제 관련된 전공학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계공학도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아까 뭐 UAM만 하더라도 뭐 완전히 또 그 정보통신과 같지는 않지만 그걸 만들려면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센서를 붙이려면 센서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장치를 만들어서 그거에다 붙여야 되거든요.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박스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하는 기계공학과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ICT와 관련된 직업들은 이건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구글링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나오니까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 로봇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그 다음에 드론, 자율주행. 제가 쭉 분야를 이렇게 나누고 옆에 이렇게 직업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외에도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런 거 같은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ICT 기술 플러스 자동차 분야, ICT 플러스 프린터 분야, 3D 분야, 미디어 분야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이 모든 정보들은 다시 말해서 데이터들은 어디 한 군데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수집된 거를 내 목적에 맞춰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한 거를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 기본 로직을 따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파트마다 이거를 클라우드에다 올린다? 그러면 클라우드와 관련된 컴퓨팅 개발도 필요할 테고요. 데이터다 보니까 보안에도 정보 보안이나 보안 공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나머지 분야는 서비스를 구현 쪽에, 분석가 쪽에 좀 더 갈래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엔지니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완전 엔지니어 쪽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래? 그래서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이것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IoT도 좀 알아야 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조금씩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래라고 정했으면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서는 그거의 주변 기능들, 주변 기술들을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